다음은 지사님, 또 우리 이제 석유화학 관련된 얘기입니다. 어제 오늘 보도에 참 많이 보도가 되던데요. 이제 정부가 주도적으로 석유화학 산업 구조 개편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사실 여수화학 산업단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또 지역 내 주요 현안이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7대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지금 이 프로젝트,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프로젝트와 전남도의 방향성 지금 어떻게 잡고 계신지 조금 추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그동안에 이제 여수 석유화학산단 굉장히 어려웠죠. 중국발 저가 공세, 거기에 이제 트럼프 관세 전쟁까지 이제 이렇게 함께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전라남도가 사실은 뭐 예비를 투입해서 일부 30억 고용 안정 지원도 하기도 했고 또 국비를 받아서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 부분은 당장 어려운 문제를 이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저희들이 단방 처방을 했던 거고 국가적으로는 저희들이 내년도도 한 3,700억 정도 우리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생계 지원도 해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리고 또 구직 교육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3,700억 정도 예산을 지금 정부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저희들이 해 나갈 부분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생산 과잉이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을 그대로 놓고는 3년 이내에 절반은 아마 힘들게 될 거다 이런 전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구조조정에 나서도록 결국 강제는 안 했지만은 자발적으로 하세요. 네. 자발적으로 하세요 했지만 정부가 그 사실 강제 일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370만 톤 나프타를 생산을 감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이제 이 길은 어쩔 수 없는 길이다. 대신 정부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원하고 또 그 특별법을 통해서 정말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산 감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제 이 구조조정 전환이 다른 부분으로 전환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생산 감축된 그 시설을 죽여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구조조정 전환 대메가 프로젝트다 해서 저희들이 한 2조 3천억 정도 프로젝트를 지금 적극적으로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정부도 그러니까 지역 경제도 어렵지 않아요. 그만큼 생산 감축이 되면은 그 지역에 따지고 보면은 이제 그만큼 여러 가지 지역 경제도 어려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생산 시설 또는 경제를 만들어 주라 하는 게 저희들 주장이고 앞으로는 저희들은 이제 구조조정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데 대신 구조조정의 전환, 사업 재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정부에 촉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한두 가지 더 여쭤볼게요. 말씀 중에 잠깐 나왔는데 그 고용 지원금 뭐 오픈런 할 정도로 굉장히 뭐 좋은 호응을 받았다. 뭐 이런 제가 보도도 본 것 같은데 광산과 여수가 고용 위기 선제 대응 지역에 지정이 됐다는 소식도 들려요. 아마 이제 구조 조정을 하다 보면 그 고용 위기에 빠진 노동자들 구제하는 방안일 텐데요. 그것과 별개로 지사님 보시기에 사실 이 구조조정이라는 게 말이 쉽지 또 세부 사항에 들어가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히 대기업 간의 인수합병이 전제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걸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금 예상하고 계신가요? 결국 이제 서로 기업들 간의 인수합병 구조조정 그러면 어느 기업은 어느 기업으로 서로 합병을 해서 새로운 기업이 되든지 또 흡수 합병이 되든지 그런 형태를 거쳐야 될 건데 기업 간에 서로 협을 해야 될 일이지만은 정부는 강제할 수 없다지만 사실은 강제 압박을 받으면서 협의를 할 건데 그런 협의 과정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들 간의 협의가 잘 되도록 해줘야 되고 만약 정 예의치 않다 하면 정부가 나서서 어느 정도 조정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구조조정에 관한 특별법이 필요한 거고 또 이렇게 구조조정 당한 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전환할 수 있는 사업 재편할 수 있는 뭔가 기회를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기업 간의 인수합병도 어렵지만 또 한 축에서는 그 고용 위기 또는 노동자들 이분들의 문제도 쉽지 않잖아요. 조금 전 고용지원금 얘기도 해주셨으니까 이 근로자들 왜냐하면 당연히 그게 여수 지역의 경제적인 여파로 지역 경제에
파급력이 있는 거니까요. 그 관련돼서는 또 어떤 거 조금 더 생각하고 계신지. 예를 뭐 직업 훈련비를 뭐 300만 원 지원하던 것을 500만 원 지원하고 생계비 지원도 뭐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이렇게 높이고 한계를 이번에 발표한 걸 보니까 더 지원을 확대하겠다. 정부가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또 기업, 중소기업들도 협력업체들도 많이 사실 어렵기 때문에 정책 자금들을 대거 좀 지원을 해주고 우리 전라남도도 이제 그런 부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기업이 어려워지니까 6% 이자가 1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업이 그걸 감당하고 견디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들은 기업의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이자 부담도 경감해서 6%가 아니라 한 3% 내지 4% 이렇게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우리 전라남도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쨌든 정부가 주도적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하겠다. 이거는 전남도 입장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기회로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로 생각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프지만은 받아들여야 되고 이걸 통해서 새롭게 변신하면서 사업 구조 개편을 통해서 또 새로운 사업으로 예를 들면 친환경적인 석유화학 산업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리고 탄소 중립적인 석유화학 산업으로 태어나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